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목소리 되게 뭐랄까 우렁차신데요? 아까 좀 밥을 든든하게 먹고 오고 저는 이게 따뜻한 날씨가 좋거든요. 뜨거운 날씨. 요즘 좀 날씨가 뜨거워져서 네. 저는 약간 또 생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주 우리 박가수님의 생기는 이제는 보장하겠네요. 계속 갈수록 더워질 테니까. 아, 그럼요. 네. 광합성 하듯이. 아, 강화성 하듯이. 해바라기처럼. 네. 오늘은 저희 열혈 청취자이신 그 희용님께서 옛날에 댓글로 의견을 주셨던 건데, 바로 요즘 가장 핫한 가르시니아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 우리 가르시아 선수 알죠? 가르시아 선수? 네. 뭐죠? 누구죠?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아, 호세 가르시아? 그 옛날 야구 선수 말씀하시는군요. 나이 나오고요. 옛날 선수입니다, 그 선수. 그 가르시아 말고 가르시니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박가수님? 가르시니아? 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상품 말해도 되나? 네, 상관없어요. 네, 그 초록이 분홍이. 그러니까 초록이 분홍이. 그게 진짜 완전 히트 상품이거든요, 요즘?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가르시니아를 알게 됐어요. 저도 인스타 보면은 꼭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희용님도 결국 아까 지금 말한 그 분홍이 초록이 세트, 이게 여기서 이 가르시니아라고 하는데 그게 궁금하다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 후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네. 페이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잠깐만 봐도 이제 가르시니아 제품 광고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역추적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빠밤. 이게 과연 언제부터가 중요해요. 왜 지금까지 아무 없다가 네. 왜 갑자기 이 가르시니아가. 네, 그쵸.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유행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쵸. 제가 짚어보니까 정확히 한 1년 전쯤 있잖아요. 그때 뭐 온스타일이니 패션 앤 뷰티 뭐 이런 네. 채널들 많잖아요. 많죠. 거기서 연예인들이 몸매 관리의 숨은 팁, 비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홍보를 하는 영상들이 꽤 막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등장했던 게 막 초록이 분홍이 이러면서 그때부터 가르시니아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이 희용님이나 지금 박가수님 말한 그 제품 말고도 정말 무수한 제품, 해외 제품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가르시니아가 지금 그 건강 보조식품 다이어트 쪽에서는 가장 히트 중에 하나라고 지금 해요. 탑5를 항상 들고 있고요. 홈쇼핑 채널에서도 그 베스트 상품들이 딱 있거든요. 네. 항상 베스트 3 안에는 들어요. 이 초록이 분홍이. 요새 되게 히트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없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게 가르시니아가 지금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뭐 이제 일반인들도 후기가 정말 많아요. 네, 뭐 네. 누군 좋네 안 좋네, 효과를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사실 이 가르시니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오늘 저희가 뭐 이거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요. 찬성 쪽,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가 효과가 있다는 찬성 쪽,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는 반대 쪽, 이런 의견을 우리 박가수님이랑 저랑 약간 찬반 토론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오늘 방송을 지내볼까 하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박가수님은 약간 이 가르시니아의 그 효과, 찬성 쪽. 네. 그럼 저는 약간 반대쪽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주관적 의견은 좀 빼고 말 그대로 이 가르시니아의 체지방 감소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주 좋죠. 네. 오늘 뜨거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인트로 한번 열어드릴까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식단 토론 제15회 가르시니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나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자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르시니아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우리 박가순이님, 가르시니아가 뭔가요?
네, 가르시니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캄보디아 아닙니다. 캄보지아. 네. 추출물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인도 남서부 쪽에 자생하는 열대식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의 껍질에 약 10에서 아마 30%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기능 성분인 HCA를 지칭해요. 네. 그 HCA는 이제 좀 풀어 말하자면 히드록시 시트리산. 히드록시 시트리산 맞죠? 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HCA는 이제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편하게 오렌지, 밀감류에 함유된 구연산과 아주 매우 유사한 물질이나 자연계에서는 극히 드물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연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되게 흔해요. 근데 이 HCA, 이 가르시니아에 들어있다는 이 HCA는 자연계에서 극히 드물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가르시아는 이제 원래 카레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향신료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부 인디아 쪽에 그 해안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돼지고기 및 생선의 산미제 등으로 사용되어 온 식재료고요. 아, 원래는 식재료였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식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화를 돕기 위한 소스로 사용해 왔습니다. 했는데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체지방 감소 쪽으로 그쵸. 이제 인기가 끌게 됐나요? 그게 바로 네. 1969년에 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연구팀에서 네. 신체 내에서 탄수화물로부터 지방 합성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이제 연구 사실이 발표되면서 현재까지 이 물질이 아주 효과적인 다이어트 보조제의 주요 성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르시아나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가 아니에요. 껍질에서 그쵸. 추출한 HCA가 들어있는 다이어트 제품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가르시니아 제품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원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박 가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이 가르시니아 추출물은 이제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약간 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원리를 좀 파악하려면 네. 이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냠냠냠냠 먹었잖아요. 네. 그 위에서 이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각 세포로 보내지고 이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식 네. 많이 먹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로 쓰고 남은 이제 잉여 포도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잉여 포도당은 먼저 글리코겐 형태로 간,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팍팍팍 쓸 수 있게 저장을 해주죠. 네. 근데 이렇게도 남았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해도 또 남은 이 포도당은 이제 간에서 지방으로 만들어져서 복부, 우리 배의 체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HCA가 하는 역할이 이제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 남은 포도당이 활동하면 태울 수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지방을 안 쌓이게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체지방으로 가야 되는 걸 억제시키고 대신 이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 이제 가르시아를 먹으면 한마디로 체지방 감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밖에도 또 가르시니아에 다른 효능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또 많은 여성분들이 좀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식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 식욕 억제제라는 약이 있기도 해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근데 그 식욕 억제가 어떻게 되냐면 체내의 글리코겐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요 뇌에서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을 분비를 시킵니다. 네. 근데 이 세로토닌이 식욕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구나 난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또 있죠, 다른 역할이. 네. 또 다른 역할은 이제 바로 이제 아까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좀 전환을 시켜준다 했잖아요. 바로 네. 사용 가능하게끔. 이제 바로 사용 가능 에너지원이 증가함으로 신체 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렇죠. 글리코겐, 그러니까 체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으로 더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가 많이 굶거나 아니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좀 적게 먹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섭취가 좀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배고파지고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과식, 폭식까지 네. 유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가르시안을 복용을 하면 내가 평소대로 이런 탄수화물 섭취를 해도 이 체내에서 지방 합성을 막아주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너무나 좋죠. 우리 찬송 쪽에 박가수님께서 이제 그 가르시니아의 좋은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쵸. 네, 이렇게만 들으면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에게 가르시니아 제품은 가장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제가 반대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렇게 이상적인 제품이라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캠페인을 펼쳐가지고 과체중인 사람들한테 가르시니아를 먹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오버 아닌가요? 아, 과체중 그렇게 정부에서까지 다 관리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비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제 말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게다가 아까 그 1960년대부터 발견했던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가르시니아의 네, 효능을. 미국 대학교에서. 그렇죠. 네. 근데 현재 미국의 비만율은 현재 38%로 5%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OECD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르시니아를 먼저 발견한 미국이 아직도 상식적으로 이 가르시니아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보를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너무 좀 논리 비약성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그걸 효과를 발견했다고 그 나라 전체가 뭐 비만이 줄어들고 이건 좀 너무 좀 비약이 있죠. 그럴 줄 알고 네.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가르시니아의 체중 감량 효과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동물 연구에서는 아까 말한 HCA 네. 이걸 먹은 실험지가 체중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자 우리가 쥐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린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네. 자 이제 쥐 말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1998년 저명한 학술 잡지 JAMA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요. 12주간 135명의 참가자가 가르시니아를 섭취했지만 체중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해서 뭐 1.3kg의 체중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운동과 저칼로리 식사를 병행했기 때문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만으로 효과를 확인했다고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아까 말한 우리 산성 쪽에 박가수님이 말한 것처럼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실제 체내 활동에서는 그만큼의 효과를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레몬 씨가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뭐 100% 보장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효능 많다고 그랬잖아요. 효능 있지만 이게 전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다 적용되지 않죠. 다만 도움을 주는 보조제 역할로서는 정말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 살을 빼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도를 그렇죠.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것저것 다 하죠. 네. 게다가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죠. 그렇죠. 근데 가르시니아 뭐가 다른가요? 그러나 그렇죠. 다릅니다. 다른 타 제품, 타 물질과는 다른 점이 확실히 있어요. 네네. 뭔데요? 네, 바로 가르시니아 추출물은 2008년 우리 식약처로부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 인정을 받아 생리활성 기능 1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거 1등급 받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는 뭐 리눌레산 아니면 키토산 네. 이런 것들이 2등급이에요. 2등급 분류된 제품이고요. 이런 생리 활성 기능 1등급을 받은 건강 기능 식품은 그야말로 손에 꼽힙니다. 그만큼 정부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면 아주 뭐 드라마틱한 그런 감량 효과는 없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먹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받은 거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아주 최근에 가르시니아의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2016년 9월 6일 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은 이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서 2015년 총 16명이 이 성분을 먹고 나서 간 손상과
심장 질환을 겪은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식약처 자료를 보면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의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09년에는 7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161건, 2015년에는 총 502건이 나와서 백수호 알죠? 네, 백수호. 그 백수 사태. 백수 사태. 걔랑 그 다음에 다른 영양 보충 제품의 세 번째로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고 건수가. 그리고 그 미국의 하이드로컷이라는 가르시나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FDA 알죠? 네. 네, 미국 FDA에서 2009년에는 퇴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뭐 한국보건의료원 한 연구원은 살을 빼려는 많은 수많은 여성분들이 가르시나 캄보지 추출물에 많이 노출돼 있대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식약처가 나서서 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전면적으로 안정성에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맞아. 이런 부작용 사례 있습니다. 네. 있고요. 하지만 우리부터 타이레놀. 그 정말 유명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렇죠.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네. 부작용 사례 있지만 네. 자세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보건의료원의 문제 제기 후에 식약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어요. 네. 근데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복합 성분이 많고 용법, 용량 또는 복용 기간이 상이해서 피해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 등이 달라서 가르시니아 제품에 대한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르시니아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아직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식약처럼 인정을 받고 있군요. 네. 네. 하지만 혈액 내 포도당을 지방으로 합성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 때문에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복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복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보통 다이어트 약을 먹는 사람들은 보통 여성이죠. 성인 여성. 예. 요즘은 청소년 많이 먹긴 하지만 사실 청소년은 성장이기 때문에 좀 이거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분들은 자제를 하는 게 맞는데 네. 하지만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좀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정말로 많은 가르시니아 제품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까 뭐 초록이 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레몬 씨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많은 분들이 급하게 살 빼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가르시니아 제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식약청에서 가르시니아 하루 복용량을 6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루 섭취 권장량은 2800mg 정도입니다. 이 이상 과다 섭취 시에는 구토, 메스꺼움, 피부 트러블, 생리불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르시니아 효과를 확보하려면요, 하루 섭취량 기준 1200mg 또는 1500mg 이 사이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 정도는 먹어야 효과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제품별로 가르시니아 함량이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다른 기능성 원료들과 복합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르시니아 제품이라 해봤자 가르시니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그쵸. 같이 들어있어요. 네. 자, 복합된 원료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가르시니아가 적게 들어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분홍이로 알려진 GRM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 플러스 제품의 경우 제품이 뭘 선전하냐면 뭐 알로에베라가 들어있고 각종 비타민C, 아연, 무기질이 들어있어서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배변 활동. 그러니까 이 약이 원활한 배변 활동으로 좀 유명해요. 이거 그쵸.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그리고 뭐 에너지 대사가 좋고 영양 불균형 해소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시니아 제품이라기보다는 종합 영양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구매하려다 약간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각종 많은 기타 성분을 함께 섭취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해외 직구를 또 노리잖아요. 역시 우리나라 못 믿는다. 역시 야는 해외일 거야. 약은 해외야. 이제. 외기야 외제 뭐. 네, 그렇죠. 근데 해외 제품도 역시 믿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한번 무작위로 검사를 해봤대요. 13개 제품을. 네. 근데 6개가 HCl 함량이 크게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핵심인데. 그 그쵸. 추출물이 그건데. 그쵸. 이게 추출물 그건데.
그래서 체지방 감소 효과를 정확히 얻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가르시니아 하루 섭취량이 최소 1200에서 1500mg 이상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자,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거 좀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뭐 식품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라벨을 봐라. 그쵸? 뒷면을 봐라. 라벨에 영양 기능 정보에 하루 섭취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HCA 함량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큰 글씨의 상품명과 함께 하단에 적혀 있는 함량은 대부분 HCA 아까 그 양이 아니라 제품 한 알에 들어있는 모든 원료의 총 중량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HCA를 좀 봐야겠죠? 우리 예전에 영양 성분표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제공량 뭐 이런 게 아니라 총 내용량에서 얘가 얼마 들어있는지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무작정 페북 광고나 해외 제품이라고 구매하기보다는 좀 직접 영양 성분 표시를 좀 보고 가르시니아의 함량이 권장량 정도가 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제 우리가 가르시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제품을 복용하고 있거나 네. 가르시니아를 아니면 제품을 복용을 조금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해주실 말이 있다고 하는데 박가수님 어떤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마케팅 때문에 약간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많아요, 사실은. 네. 네. 사실 약간 가르시니아는 이제 내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약간 억제해 준다는 말이지 이미 내 몸 안에 있는 복부에 쌓여 있는 체지방을 감소시켜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찌지 않게끔만 도와준다는 거죠. 아, 요거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먹은다고 지금 현재 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그 탄수화물에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이미 쪄 있는 그 살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똑같이 밥을 먹어요. 네, 근데 그러면 솔직히 빠지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응. 근데 내가 이거 더 많이 먹었어. 근데 어. 그때는 더 찔 텐데 그 찌는 응. 걸 방지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의 뭐 관리 비법하는 게 그 사람들은 원래 지금 날씬하니까 그쵸. 여기에 좀 더 찌는 걸 좀 방지해주는 어떤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또 뭐 있죠? 또 이제 또 가르시니아 덕분에 그 약간 잉여 포도당이 지방 대신에 글리코겐으로 우리 전환시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근데 글리코겐 역시 포도당이거든요. 맞아요. 글리코겐 역시 포도당이에요. 네. 그에 상하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글리코겐도 언제든지 다시 체지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글리코겐을 변화시켰는데 이걸 또 역시 사용 안 하면 다 또 체지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또 뭐 먹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사실 언제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게 제가 이걸 복용하는 사람들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걸 언제 먹는 그 시간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HCA, 그러니까 가르시니아에 들어있는 제품이 체내에 흡수되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제품에서 홍보하는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요, 최소한 식사하기 2시간 전에는 꼭 복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밥 먹기 전에 아무리 먹어봤자 내가 먹은 탄수화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르시니아 이 다이어트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눈에 띌 정도로 배출해내는 것이 아니므로 가르시니아 제품의 효과만으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가공식품과 같은 해로운 음식을 제한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먹는 식습관이 가장 좋고 올바른 다이어트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가르시니아의 체지방 감소 효능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띤 토론을 좀 거쳤는데 박가수님 어때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가르시니아 제품에 대해서. 약간 취사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솔직히 지금 가르시니아가 지금 뭐 체지방 감소 효과 그래서 착각이 일으키는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더 합성이 안 되게끔만 지금 억제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그쵸. 찌지 않게끔 하는 그 역할이 사실 더 커요. 그 역할을 인지를 하고 저는 먹고 싶다. 왜냐면 앞으로는 지금 좀 더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좀 먹어볼 의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약을 통해서 빼겠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게 봤는데 가르시니아 자체가 식약처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제품의 그쵸. 효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는 문제가 뭐냐면 가르시니아의 함량 자체가 굉장히 미달인 제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5만 원, 6만 원 막 그래요. 네. 엄청 비쌉니다. 이게 한 달분이. 그 가격에 기왕 고를 거면 그래도 효과를 누릴 거면 정확하게 이 함량이 1200에서 1500mg 들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가격이면 사실 충분히 이 가격대로 다른 걸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식욕 억제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꼭 그쵸. 약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효과는 이때 가성비 측면에서 나는 조금 의문부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잘 듣고 자기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인사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드릴게. 자,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에 관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광고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이 생겼어요. 아, 맞습니다. 네. 공식 계정이죠? 공식 계정이 생겼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그냥 주소 말고 그냥 네. 검색창에 윤식단 치면 바로 나와요. 네. 윤식단 근데 치면 한글로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네, 아니면 YUNSIKDAN. 네, 정말 직관적이죠? 지금 윤식단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저희 윤식단에 대한 공식 인스타그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블로그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서머리, 또 요점 정리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가수님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도 이제 그 블로그 다음에 그 주소가 윤식단 똑같죠? YUNSIKDAN. 그 사실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링크를 저희가 또 걸어놨기 때문에 프로필에 그렇죠? 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